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도 섹터였던 태조 이방원에서 왕중의 왕, 2차 전지는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까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2차 전지주가 주가 흐름에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흐름 오늘 한번 짚어볼까요? 5종목이 있고요. 5종목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1.74%,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34%,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NF는 3%대 수익률, 그리고 에코프로는 2%대 수익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 에이스가 있었죠.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거래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포스코케미칼, 포드 양극재 공급 기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포드 측이 포스코케미칼에 손을 내민 건데요. 이 포드가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공급을 공식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불을 뿜고 있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종목별 매력도에 따른 순위는 어떻게 될지 종목 줄 세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관련주 출발합니다. 줄 서는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랑의 배터리, 수익률 배터리, 2차 전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탑3 함께 줄 세울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줄 서는 종목 1위에 들어간 종목은 다 이제 포트에 편입이 되면서 모두 이 수익률 계산이 다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매니저님들은 최근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원 매니저님부터 보겠습니다. 2.8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 금호석유, 데이터 솔루션인데 데이터 솔루션은 이틀 전에 편입했는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인데요. 지금 총 수익률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플러스 2.25%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 그리고 오파스넷이 수익률권에 있는 모습이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매니저 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10.24% 수익. 한농화성 익절 처리를 했는데 저 한농화성 때문에 이제 치킨 이벤트가 오늘 걸린 겁니다. 잠시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태규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먼저 사마알미늄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 네. 처리하신다고 했고요. S퓨얼스에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부동의 1위. 오늘 고강현 매니저님 2% 더 올라갔습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특히 코스모화학이 오늘 익절을 오늘 했는데요. 자, 내일 또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우 매니저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죠. 5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끝까지 이 수익률을 어떻게 할지 향후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명의 매니저 수익률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박수원 매니저님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2.85%, 등락폭이 좀 전반적으로 큽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뭐 한컴 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최근에 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 워낙 제가 좀 매수 시점을 5,000원대로 제가 원래는 잡았었는데 그게 뭐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도록 하고 목표 가격까지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호석유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뭐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로드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원산업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실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밸류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의 물량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호석유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ROE도 뭐 20%가 넘는 아주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계단식 상승 흐름을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행보 구간이 좀 이어나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리뷰도 보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도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그때 오파스넷을 한규수 매니저님은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카카오톡 화제와 관련돼서 반사 이익이 되는 종목들을 넣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2%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라도 좀 처리하고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처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일단 카카오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재료 자체가 이제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슈로 따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갔다가 약간 뭐 약법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도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이제 과감하게 한번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하루 걸러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양음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애초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서 단타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군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에 너무 연연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성 엔진의 현재 주가는 역시 이제 충분하게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 반락을 좀 만들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아직은 뭐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매매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반적인 장세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반등세가 좀 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관망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반등세가 좀 나올 때는 그때는 한 번 정도 매수 전략을 단행한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두 차례 정도 강하게 올라올 때 단기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직까지 접근 전략을 단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조금 심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종목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10월 종목에 5종목밖에 편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쯤 되면은 한번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고 여기다 이제 반도체 관련 주 쪽으로 매기가 좀 순환하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들고 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낙폭이 크고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하락세, 반도체 장비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그래도 저점에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소한 뭐 10% 이상의 어떤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한 번 정도로 더 들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리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저희 주제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먼저 바로 이제 곧 미국장이 열립니다. 오늘 미국장이 마감하고 난 후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음 날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박수원 매니저님, 테슬라 실적 발표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인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미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가 마이너스 7%나 이제 크게 조정을 보여줬을 때도 우리나라 소재 쪽은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라는 게 그동안 보면 어떤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었지만 이제는 UAM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뭐 두바이에서였죠. 샤오펑에서 X2라는 이제 UAM을 이제 시범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차 전지였어요. 그 정도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했었다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라는 게 전기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리고 UAM 사업을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도 상당히 좀 진척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이 다들 UA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테슬라 실적과는 무관하게 2차 전지 잘 갈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테슬라가 최근에 뭐 주가 폭락이 나와도 2차 전지는 잘 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디커플링 현상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UAM 관련주까지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은 테슬라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출하량은 많은데 예상치 부합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테슬라 실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적을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오건 조금 나쁘게 나오건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돼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아마 테슬라 쪽에서 주식을 좀 팔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나타난다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적 시즌이고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보여도 2차 전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범 매니저님, 2차 전지 계속해서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N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지금 주가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겠지만 상승 탄력 그래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꾸준한 이제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주들 중에서 새롭게 2차 전지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단기 상승이 아주 강합니다. 뭐 하루에 뭐 상한가 가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중소형주 쪽에서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로만 알았는데 그런 회사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품도 만들더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너무 좋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형성되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중소형주가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니저님, UAM이 잘 가면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잘 갈 수 있나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UAM 같은 경우에도 다 2차 전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보다 UAM 쪽에 2차 전지가 더 많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ESS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이 지금 현재 소재 쪽이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 난 곳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 해야 되나요? 예. UAM으로 통해서 더 큰
목표 주가를 좀 우리가 소위 이제 멀티플을 크게 주고 대응해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AM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앞서서 박수범 매니저는 이쪽 중소형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이다. 2차 전지 내 중소형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중소형 쪽이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그 양극재 관련주들은 워낙에 이제 성장성이나 실적 호전이라는 부분이 워낙에 강해서 지금 이제 반대세가 나옵니다만, 이미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미 1000%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100%가 아니라 무려 10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2, 3년, 3, 4년 동안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극재 관련주, 원극재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반대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시세가 많이 났던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또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겠죠. 네.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는 이런 새로운 2차 전지 관련주의 시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도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상용화 시점이 이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도 분명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틈새 종목,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반대에 나서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마셨던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 사나리튬 같은 이런 제품들을 사나리튬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 새롭게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씩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고체라든가 음극재 전액 말고도 새롭게 그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 전면에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롭게 진입하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기존의 종목보다는 새로운 종목 쪽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의 바탕으로 구성된 종목들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순위판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2차 전지 탑3 중에서 3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3위 금양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3위에는 LNF 있습니다. 자, 이제 3위에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수범 매니저의 금양부터 투자 의견 들어보고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양이 최근에 들어서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5,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300% 올라왔죠.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발포제를 만드는 이제 정밀화학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리튬 관련해서 국내외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콩고 쪽에도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의 리튬 광산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2만 톤 정도가 좀 매장되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전기 자동차를 따지자면 약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리튬이 채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건 아닙니다. MOU를 체결한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그 지층을 아직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그 리튬이라는 게 광석에서 나오지만 소위 얘기해서 광석에서 나오지만 지금 현재 염호라고 해야 되나? 염분이 있는 호수죠. 네. 그런 쪽에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염호가 있습니다. 염호 쪽이 있는데 그쪽이랑 금양이 지금 현재 지금 딜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결과가 11월 달에 나올 겁니다. 11월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뭔가 결과가 이제 바로 앞에 지금 나와주기 전이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추세적인 움직임은 유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행보 구간이나 박스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도 좋긴 좋지만 아무튼 그런 이벤트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콩고와 지금 MOU를 체결한 부분들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이 난 게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팩트를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콩고와의 관계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보류 의견 주신 건가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의 3개월 동안 300% 올랐으면 지수는 하락하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금양이 300% 올랐다는 건 거의 뭐 주도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나와주고 있고 박스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급격하게 우리가 또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고 만에 하나 중국의 염호가 계약이 된다면은 네. 뭐 레벨업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또 동사를 보고 금양을 보고 매수 대응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교수 매니저의 3위 종목 보겠습니다. LNF인데 3위에 LNF가 위치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술렁술렁 하세요. 네. LNF가 주이나 보류 어쩌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빨리 말씀해 주시죠. 아니, 보류 아니고요. 네. 일단 중기 유망 종목으로 제가 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3위 종목이지만 그래도 중기 유망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시청자들 많이 힘든데 아마 지금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업황과 그리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큽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차라리 2차전지 관련주 물리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또 시장이 안정될 때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게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은 2차전지가 안전판이고 나중에 시장이 좀 좋아지더라도 2차전지가 또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쪽에 좀 많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LNF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이게 대표적인 양극재 관련주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하고 있는 대표적인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극재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양극재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경기가 지금 조금 심체 국면입니다만 일단 원자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것을 바로 이제 그 제품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환율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올라갔습니다만 LNF도 실적 호전, 3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이런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올해 이 회사도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무려 전년도 기도 268%, 영업이 무려 552% 증가할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탄탄한 하반 경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LNF 주가가 지금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중기 관점에서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차트를 잠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저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완만하게 오른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주가가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냥 이러면서 꺾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는 종목들은 중장기 2단 상승세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직전 저점이 되겠죠. 대체로 막 18만 원 정도, 18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이제 중기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8만 5천 원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하시고 중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단이 좀 탄탄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쵸. 박스권 매매는 되게 좋겠네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해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데 일단 아까도 방금 차트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 박스권 매매는 이렇게 지금 박스가 형성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25만 원 정도까지가 단기 이제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정도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이 직전 고점 25만 원, 26만 원에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25만 원, 26만 원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상승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25만 원, 26만 원 정도 보시고 한번 털었다가 뭐 밀리면 다시 매매하는 이런 전략도 좋은데 하지만 그러나 고점을 뚫어버릴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3위 종목 LNF와 금양 살펴봤습니다. 이제 2위 종목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탑3 2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2위 지아이텍 있고요. 한규소 매니저의 2위에는 엔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수원 매니저님, 지아이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좀 상장했던 회사인데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채 비율이 작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지금 주력이 보게 되면 네. 제품 자체가 지금 뭐 2차 전지와 수소 전지에 들어가는 하나의 또 슬롯 다이가 있습니다. 슬롯 다이 매출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여지는 슬릿 노즐 같은 경우에도 주력 생산 품목으로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내마모성이라는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부분이고, 이 복합 소재가 거래처에서 검증이 완료되었고 작년부터 이게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지아이텍의 단기 주가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아이텍은 어제도 뭐 24%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오르긴 했지만 단기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가 52주 신고가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에 동사를 2위로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네. 또 2분기 매출도 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아이텍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이제 한규수 매니저의 엔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2위 종목이 다 그러네요. 최근 흐름이 다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엔캠도 더 올라갈 폭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네요. 엔캠은 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예. 이제 주가가 미미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다르게 이 종목은 상장되자마자 잠깐 올랐다가 이제 최고가가 13만 8천 원 찍고 네. 최근에 이제 4만 원대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 치고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뭐 아실 겁니다. 엔캠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되자마자 이 회사가 뭡니까 이제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좀 들리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증자까지 또 단행을 하는 그런 좀 상식적으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충분하게 유통을 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데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이제 코인에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또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얘기. 그럼 코인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엔 또 안 좋겠죠. 분명히 적자를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하고 무관한 쪽에서 이제 자금이 나오다 보니까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린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이슈가 이제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회사 이제 본질 가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전액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사업에 거의 100% 올인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엔 전액 그 사업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전액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제 배터리 원가 약 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거의 100% 올이라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전액에만 모든 사업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업체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되자마자 13만 원 이상까지 갔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런 가운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전액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약 6만 5천 톤 정도의 규모에서 내년에 약 25만 5천 톤까지 전액
캐파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따른 성장 가치라든가 또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 일부 증권사들의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매출액 각각 뭐 114% 그리고 89%까지 올해와 내년 위에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상장 이후에 증자를 했다든가 이런 약간 비이성적인 또 비행적인 그런 어떤 행동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제 전액 시장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정말 상장되는 오히려 빠졌고 못 올랐다라는 관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어떤 상승이 여러 번 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엔캠이라는 종목들 약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 본질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좀 과오가 있긴 했지만 기술력은 괜찮게 보는 게 엔캠인데 그럼 그 과거에 있었던 뭐 코인에 있었던 투자라든지 그런 리스크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보세요? 일단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고 또 회사 실적 자체가 이미 적자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밀렸었던 것이고 네. 이미 다 이제 알려진 바고 또 좀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회사 내에서도 그런 건 알겠죠. 그런 건 알기 때문에 아마 더 나오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엔캠 고광현 매니저님의 보유 종목인데 플러스 맞습니다. 9%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 엔캠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0% 전해액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리사이클 사업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이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을 한 게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플러스가 될 요인이 굉장히 크죠. 지금 리사이클 산업에 이제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기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회사는 폐배터리와 더불어서 전고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고체보다 조금 앞 단계의 그런 어떤 전고체 사업에도 사업이 아니라 그런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해질 자체가 액체인 상태에서 폭발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그러니까 전고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액체인 상태에서 바로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폭발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그 전해액을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어서 플러스 요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위 종목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새로운 종목이 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1위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왕 중의 왕 2차 전지 탑3 중에서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성우하이텍, 한규소 매니저의 1위에는 D&T 있습니다. 혹시 예고해 주셨듯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제 성우하이텍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수익률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탄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최근에 뭐 상한가도 갔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으로 10% 이상씩 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성우하이텍이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 2차 전지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좀 가져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성우하이텍이 보면 거래처만 하더라도 보면 뭐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폭스바겐이라든가 BMW라든가 그리고 GM이죠. 네. 그쪽으로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주력 제품이 보면 이제 범퍼 레일이라든가 사이드 멤버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배터리 모듈 쪽이라든가 케이스라든가 수소 연료 탱크 쪽도 동사중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뭐 성우하이텍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내용. 자, 이 부분 가지고 요 며칠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PBR상 보더라도 0.38배밖에 안 해요.
주가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오.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자동차 쪽에 보면 뭐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또 최근에 2차 전지로 묶인 종목들 보게 되면 PBR이라든가 퍼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교해서 보자면 성우 하이텍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에 가장 우리가 또 저녁 9시 뉴스에 보다 보면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자동차가 소실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성우 하이텍 같은 게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복합 소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수요는 분명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 성우 하이텍의 주가 상승 흐름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도 5,000원에 있던 종목이 네. 무려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300%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뭐 물론 리튬 관련해서 올라갔지만 성우 하이텍은 오히려 이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복합 소재 개발은 분명 동사의 하나의 또 미래 먹거리로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성우 하이텍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성우 하이텍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780원 정도를 형성하고 1.2% 정도 상승하고 마감되었는데, 자,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8,000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5,500에서 5,800원 사이로 밴드 매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1위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의 1위 종목, 대망의 1위 종목이 DENT입니다. 사실 저 9월에 급등했었을 때 잠깐 반짝할 종목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네. 빠졌어요. 일단 DNT가 시세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도 상당히 선방할 정도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도. 일단 DNT 같은 종목들, 앞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들 말고 새롭게 그 틈새 시장에 진출하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DNT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양극재 노칭 장비를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 노칭 장비는 뭐냐면 이제 그 전극 공정이죠. 2차 전지를 만들 때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그런 공정인데, 이 전극 공정을 할 때 양극과 음극 판을 적절하게 사이즈에 맞게 절개를 하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프레스 기계로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단점이 있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내지는 기계를 또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 회사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노칭 장비는 그만큼 이제 양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기계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설계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밀하게 장비를 개발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고퀄리티의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주가 이제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증가세가 이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올해 실적은 근래 최고의 실적이 올해 나올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GM 공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게 되면 거기서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는 지금 이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또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내년 2023년에 매출액이 약 89%,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860%, 증거사 일부 전망에 의하면 이 정도로 2023년에 실적 증가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성향 자체가 단타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을 좀 더 길게 보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D&T 같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하방 경직이 나왔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모멘텀들, 이런 성장 가치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좋다,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D&T 외국인 수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보기에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이제 9월 27일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보실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오늘까지 한 6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강도라든가 규모 자체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외국인들의 매물들을 기관들은 꾸준하게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게 이 회사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털었다가 또 시장이 좀 좋아지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또 D&T 같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양쪽에서 공격적인 양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이상이 아닌 이상 이렇게 기관들은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내지는 외국이 사고 기관이 파는 이 정도의 수급은 그렇게 우리가 수급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수급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1위 종목 D&T, 박수원 매니저의 1위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정말 평소에 우리가 2차 전지 봤던 종목들이 아닌 만큼 네. 앞으로 이 새로운 종목들이 2차 전지를 어떻게 끌어갈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줄선 종목 두 번째는 치킨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들, 아마 국내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D&T 가격 전략을 저희가 안 들었습니다. 아, 예. D&T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초단타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가 9,970원입니다. 주가가 연이 이틀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뭐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지는 않으면 강밥 정도 출발 예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일단 매수가는 제가 10,000원 미만으로 10,000원에서 9,800원 정도 약간 뭐 강밥과 약밥 정도 선에서 매집을 하는 이런 전략을 보겠습니다. 1차적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1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를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그 점 보시고 일단 12,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9,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T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무방 홍보를 네, 할 수 있는 무방발 듣고 시간이에요. 싶어서 네.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은 없고요. 내일 저녁 8시입니다. 내일 좀 방송 출연이 좀 많다 보니까 저녁 8시인데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녁 7시인가요? 8시. 네. 내일 저녁 8시에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내일도 장 끝나고 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뭐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렸듯이 지금은 종목입니다. 지수 자체가 약간은 불안하고 아직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저런 지수가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적어도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좀 많이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숨은 보석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또 몇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무료 방송 보시기 바라고 2차 전지 이후에 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섹터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잠깐 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내용은 치킨 이벤트가 함께 걸려 있는 이 두 번째 섹터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특징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서 아나운서가 뜯어낸 네. 치킨 2마리. 네. 오늘 바로 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2마리 뜯으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렇죠. 예, 샵 좋습니다. 2034로 김민석 매니저의 응원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분 뽑아서 치킨 네. 2마리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샵 2034입니다, 여러분. 채팅창도 좋지만 샵 2034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쿠폰 2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먼저 리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월수팀에서는 계속 꾸준한 1위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말씀 주시는 거 먼저. 말씀해달라는 네, 것도 네. 먼저 해달라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일단은 웰크론한테 리튬 관련주들 앞서서 2차 전지를 했었잖아요. 네. 뭔가 더 강하게 한 방 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되는데 네.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지금 리튬이 조금 조용해지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좀 리튬 이온에 대한 좀 화제성이 나타나면서 네. 카카오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리튬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약간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지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여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구간 충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까지는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웰크론한테 오늘장에서 많이 빠졌는데도 김민석 매니저는 2%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얼마 전에 바로 편입했었던 종목이죠. 이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워낙 바닥권인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쵸. 오늘 같은 장에서도 딱 이제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들어가서 약간의 약수익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늘 시장이 좀 눌리는 흐름이 보여지더라도 투심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워낙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들어간 바닥권 종목이라서 우리는 좀 편하게 목표가까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유한 종목들 모두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넷플릭스 관련주들입니다. 넷플릭스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갑자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 우리 시장에도 초반에 있긴 했었는데 저는 걱정은 좀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초반엔 좋았는데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서 네. 또 봐도 되나라는 우려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게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영향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본장에서 상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규장에서 이제 만약 넷플릭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하락을 할 수 있는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에 대한 상승 영향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OTT 플랫폼 자체가 다 전반적으로 이제 힘을 못 쓰고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했던 원인 자체가 최초에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추정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시장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에 대한 이제 관련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OTT 관련 플랫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번 3분기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241만 명이 이상 높아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는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피크아웃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거는 OTT 플랫폼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기에 긍정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장에서도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근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우려감 때문에 하락한 만큼은 회복이 빠르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이 넷플릭스가 본장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도 단기적으로 우리 관련 주식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바탕으로 한 특징주, 국내 특징주는 어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특징주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가 준비한 3 종목인데요. 콘텐츠리 중앙, 사마 네트웍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토리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드라마 뭐 신작 나오면은 주가 상승 쭉쭉 가져가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네. 자, 먼저 콘텐츠리 중앙부터 보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사명 바꾼 이후로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안 네. 풀려서 사명을 바꾼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넷플릭스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고 나서 또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에 대한 제작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는 그런 배급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극장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초로 범죄도시 2가 이제 흥행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유학 2라든지 범죄도시 3를 이제 다시 한번 제작하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내년의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리남이 지금 흥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적자폭을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에 OTT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의 매출액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바닥권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콘텐츠리 중앙은 지금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은 수리남 때문에라도 네. 되게 주가 상승 잘 가져갈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콘텐츠주들의 맹점이 그건 것 같아요. 작품이 잘 돼도 주가 상승이 거기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막 영화관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자체가 흥행을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유통되는 가장 대형 플랫폼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더 큰 성장을 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게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2분기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관련주들이 우리 국내에서 좀 같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3분기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시즌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선두로 넷플릭스가 먼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관련된 주식들의 좀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사마 네트웍스입니다. 네, 그 OTT 플랫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좀 이제 IP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즈니 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플랫폼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OTT 플랫폼에서 사마 네트워크는 이제 새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운 매출액을 예상 추정치로 갖고 있어서 벌써부터 올해는 턴 어라운드를 시작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 코리아 라이선스를 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1년간 넷플릭스 관련된 OTT 컨텐츠를 한두 개 이상 만들려고 이제 좋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여러 가지 OTT 플랫폼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벌써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바닥을 찍고 나서 살짝 추세를 드는 수준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아직은 바닥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넷플릭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 수급이 더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스토리 세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0% 정도 상승 마감하지 않았나요? 네, 10% 상승 마감을 그렇군요. 했는데 좀 많이 눌려요. 상한가를 기록을 하자마자 장 시작을 밑으로 하면서 내려왔군요. 네.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우려감이라든지 앞전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탈출 매물이라든지 거기서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성 매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갭상승 구간이고 우리가 여기서 차트에 대한 선을 그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전에 버텼던 구간에서 딱 마무리를 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오늘도 버텨주는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재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거래량이 침체됐던 상황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우영우에 대한 제작사 기업으로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직접 언급을 한 게 가입자가 늘어난 거에 가장 1등 공신은 우영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가장 많은 공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가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시간의 상승이 된다. 시간에 외에 정규장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넷플릭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가이던스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을 때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났을 때도 더 큰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한 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바닥을 다지고 넷플릭스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패닉셀이 나타나기 전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추가적인 많은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스토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 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탑픽 종목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익률을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A스토리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시장이 크게 밀리거나 넷플릭스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많은 상승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좀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마지막 종가가 22,550원으로 되는데 이제 매수가 밴드 22,200원에서 네. 22,600원 요 사이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800원대로 일단 짧게 잡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에서 추세가 이탈하는 21,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목표가 25,800원, 손절가 21,000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벤트,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문자가 네,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김희선 매니저님 오늘 응원 댓글 응원 문자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두 분만 드리기가 좀 그래요. 네. 정말 오늘 김희선 매니저님 잘생겼다, 외모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다 누구도, 어리던자다. 네, 또 사랑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아닐까 7명 싶은데. 정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두 마리만 보내드리기 좀 그래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마리 쏩니까? 예, 저도 오늘 한 마리 더 해서 총 3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24님입니다. 김희성 매니저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하고 이렇게 손에 하트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8627님 문자입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사랑합니다. 넷플은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나 봐요. 오징어 게임부터 우영우까지라고 오늘 말씀하신 섹터 관련해서부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우 아나운서가 쏘는 치킨을 받는 분입니다. 네, 일희일비하는 마음이 김민성 매니저님 말씀 들으면 차분해지
차분해지고 정신 차리고 내일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 또 수익률 좋게 각 월수에서 1위이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김민석 매니저님 덕분에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924님, 8627님, 4355님 당첨자 3분은 아무래도 전화로 아무래도 좀 받아가시는 게 낫겠죠? 네. 저희가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호로 저희가 치킨 쿠폰을 또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치킨 총 3마리인데 2마리 뭘로 보내실 거예요? 그냥 저희 고가 치킨?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모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로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어닝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근데 대바닥권이라고 해도 다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가리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네이버 밴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장중에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수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 치킨 2마리를 쏘신 김민석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